몇 개의 키워드로 제 최근 관심사를 알려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와우, 예, 마이붐입니다. 네, 마이붐. 제가 이번 마이붐에 빠져있는 키워드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사랑의 이해. 사랑의 이해. Understand of Love. 그 드라마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드라마였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연관이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NF, 세 번째 키워드 호프입니다. NF의 호프네. 맞습니다. NF 소나타. 맞습니다. 가수 이름입니다. NF가 가수 이름이고 NF가 호프를 불렀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호프 소개했잖아요. 그거는 파인딩 호프. 호프. 네,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파인딩 호프. 저는 연결이 된다.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얘기해 주는 줄 알았지. 파인딩 호프의 스트레인저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모든 호프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호프도 소개했었잖아요. 그쵸. 그렇네. 호프도 좋아하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진짜 갈게요. 네. 자, 사랑의 이해는요. 최근에 좀 시청률이 괜찮게 종영을 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예 안 봤어요. JTBC 드라마죠. 네. 16부작 드라마입니다. 현재 티빙이나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종영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스포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드릴 건데 제가 원래 한국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는 저희 언니가 친언니가 요새 좀 괜찮은 드라마 나왔다라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한 멜로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1화를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화 그 이창동 감독 버닝할 때 아비투스 소개해드렸잖아요. 아비투스. 정확하게 아비투스 현재 그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 문제를 사랑에 녹여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기생충의 멜로 버전이다. 이렇게도 되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봐야 듣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소개를 짧게 드리면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약간 말장난이에요. 젊은이들이 서로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멜로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해는 이득과 손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해는 언더스탠드죠. 근데 배경이 은행인 게 또 돈을 다루는 은행이잖아요. KCU 은행의 영포점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하상수, 안수영, 박미경, 정종현 이 네 인물의 엇갈린 사내 연애를 그립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저도 몰랐는데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작 소설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를 약간 각색했겠죠? 극본을 쓰신 작가님은 이서연 작가와 이현정 작가님입니다. 근데 잠깐 이제 주요 등장인물인 여주와 남주의 설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기생충의 멜로 버전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이해되실 거예요. 하상수, 남주죠. 이 은행에서 종합상담팀의 3년차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얘는 파라군 강남 출신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그 살았던 같은 반 또래들과 비슷한 형편이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새빵살이를 하는 약간 가난한 그리고 약간 끼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집안이 안 좋지만 공부는 잘했다는 그쵸, 거네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홀어머니가 열심히 그냥 저런. 하면서 가난 속에서 오로지 공부가 희망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명문대를 나온 그런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여주 안수영은요. 예금 창구에서만 4년을 일한 주임입니다. 근데 방금 아셨겠지만 경력으로는 선배예요. 근데 여전히 예금 창구 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서비스 직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항상 거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예쁜 문가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되게 예뻐서 이게 남자분들이 다 이제 호감을 보이기 때문에 영포점 여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요. 여신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성희롱에 가깝습니다. 그 말로만 여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연애해보고 싶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묘하게 함부로 하는구나. 근데 결혼 상대는 아니지. 약간 요런 공공연히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실적이 실제로 가장 뛰어나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업무는 배제시킵니다. 차별을 겪고요. 그래서 안수영은 어떻게든지 굉장히 작은 희박한 확률이지만 직군 전환을 위해 계속 면접을 보고 계속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려고 하죠. 서비스 직구는 그 창구에만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사무직이나 뭐 바꾸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어허. 근데 제가 1화에서 거의 초반이거든요. 이 하상수 계장이 내레이션을 하는데 이 내레이션 자체가 이 드라마 전체를 그냥 다 말해줘요.
그래서 잠깐 읊어드릴게요. 이럽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온 고객은 직접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에스코트를 받는다. 일정 금액 이상 예치한 VIP는 번호표도 없이 지점장실로 직행하고 진짜 VVIP는 은행에 찾아오지도 않는다. 왜? 은행원이 직접 찾아가니까. 맞다. 우리는 차별한다. 통장에 얼마나 찍혀 있는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로 조선시대 계급을 신분이 정했다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의 계급은 돈이 정한다. 은행을 찾는 사람에게도 은행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도 계급이 있다. 요 내리션을 시작을 저는 딱 그 내레이션 부분만 보고 딱 끊었어요. 왜 끊었다고요? 보기 싫다 이러면서. 속상해서 그 딱 그 내레이션 듣는데 우리 번호표 짜증나. 뽑고 기다리니까 끊었어. 좀 열받는 지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대출 그만해요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둘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등장하는 여주 남주가 또 있을 거 또 아니에요? 있겠죠. 네. 근데 사각관계잖아. 복잡해지게 하는. 은행의 VVIP 고객의 딸이 대리로 부임해 옵니다. 근데 이 대리로 부임해 오는 박미경 대리가 하상수의 대학 후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대학교 때는 별로 안 친했는데 상수를 이제 직장에서 보게 되면서 점점 빠져들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박미경이랑 사귀입니다. 하상수가. 근데 재밌는 게 박미경이랑 하상수도 사실 계급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품을 선물해주고 막 외제차를 막 아우 그 차 이제 그만 몰고 이거 뭐라 막 그 이러는데 장면 알겠다. 막 주니까 막 안 받으려고. 막 부담스러운 거.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나는 분명히 나도 엘리트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앞에서 왠지 작아지고 막 주눅 들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한편 안수영도요. 누가 다정하게 다가오냐면 청원 경찰. 은행에 청원 경찰 있잖아요. 그 청원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원 경찰인 이 정종현은 수영보다도 사정이 안 좋아요. 집 사정. 그래서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급을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맨스물로만 보기에는 전개가 답답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흥미로웠던 점은 너무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래서 우리 막 재벌집 아들이 무슨 결국 막 신데렐라 스토리 막 그쵸. 이런 거. 이런 게 많잖아요. 신데렐라 스토리잖아. 결국 신데렐라 스토리. 현실적이지가 사람들이 않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사랑과 결혼이라는 게 실제 해보면 절대 그게 낭만적이지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계급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문제임에도 드라마는 그런 현실을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한 드라마다. 물론 결말은 스포임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평범한 로맨스 드라마의 결말을 기대하시면 약간 예상을 빗나가는 이거 스포 같은데. 스포 같은데. 결국 안 되는구만. 유상을 빗나간다고 지금 안수영이 스포를 하셨어요. 원하는 글쎄요. 사랑이 안 되는구만. 글쎄요. 이거 큰일 났네.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묶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의 홍 박사님 말하신 대로 호프입니다. 호프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앨범의 타이틀이자 대표 곡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발매가 안 됐어요. 싱글이 먼저 나온 아니 거예요. NF가 뭐 그 그룹이 우리나라 그룹이야? 아니면 외국 그룹이야? 미리 선공개한 곡이 애플뮤직에서는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발매 전에 네. NF의 풀네임을 발음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 뭐 네이슨 어쩌고인데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미국 팀? 사람이에요. 미국 팀. 근데 어쨌든 미국 래퍼인데요. 아직 젊습니다. 1991년 31살 만으로. 그 NF는 그냥 자기 이름 이니셜이에요. 근데 제가 NF를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요새 알고리즘 보호하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띄워주죠. 그냥 막 틀어놓는 거지. 유튜브랑 제가 이제 그 음악 어플을 몇 개를 쓰는데 거기에 추천 기능을 쓰면 뭐 유튜브는 자동으로 추천되지만 쓰면 내 취향을 찰떡같이 잘 분석해서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취향을 틀어놓는 거라니까. 그 취향을 분석하는 건지 거기에 취향을 맞추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 논란이 있죠. 그 논란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숭배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보호하사 또 다른 명곡이 내려왔다. 내가 좋게 느끼고 좋게 쓰면 좋은 거죠. 세상에 명곡이 그래서 이 많은데 뭐. 호프가 이제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강렬하게 인상을 남아서 제가 이거 소개해드려야겠다. 그냥 추천으로 떠서 들어봐야겠구만.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NF의 별명이 있어요. 제2의 에미넴이다. 일단 백인 래퍼고요. 그런 식으로 욕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에미넴은 욕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데 이제 클린한 에미넴 버전이다. 하면은 비교적 에미넴이 자신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약간 정도를 갖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랩 가사에서 되게 약간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게 허세 떨거나 또 우리 그런 거 랩은 참- 랩은 그냥 돈 자랑 뭐 이런 거 네. 빼면 뭐. 그리고 막 별 의미도 없는데 욕설 막 넣고 맞아. 폭력적인 표현 막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NF는 그런 가사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뱉는 방식이 좀 에미넴과 비슷합니다. 제가 에미넴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비슷한 점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래퍼로서 극복한 케이스예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가사를 쓴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철학적이고 자기 신념적인 가사를 노래합니다. 제목도 호프네. 그래서 이 제목도 좋네. 호프가 저는 이후에도 활동을 하겠지만 이 사람 전체 활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이 어머니가 그 이혼하고 어머니 쪽에서 자랐는데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머니 남자친구한테 어릴 때부터 학대당한 거야. 저런. 그리고 엄마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막 온갖 알바 이런 걸 하면서 랩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공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 곡이 그만큼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 코너 특성상 이 곡을 들려드릴 순 없지만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개는요 4월 7일에 13곡 전체가 공개될 예정. 한참 멀었네. 근데 유튜브 뮤직에 떠 있습니다 지금. 네, 호프는 들으실 수 있어요. 호프만 떠 있는 거죠? 네. 제목이 호프잖아요. 난 이 설정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게 희망을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걸어요. 호프가 아니요, NF가. NF가 호프한테 하는 거. 호프에게 네, 희망아,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나에게 믿음을 잃지 말아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기다리고 여태껏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방황기와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었던 거를 암시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희망은 나를 기다려줬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사는 내게 성공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심장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아는 거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꼬리를 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너에게 성공의 정의란 무엇인가 물어라. 나에게는 아무도 못 만드는 걸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는 아티스트니까.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때 네 자신을 믿어주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성장통은 필요악이다. 누군가 멘탈이 붕괴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네거티브하다고 평가하는데 그건 나에게 꼭 필요한 압박이었다. 내가 바닥을 기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프가 굉장히 진행도 변주가 많고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그 내뱉는 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와닿아요. 그래서 꼭 한번 호프 들어보시라고 추천해요. 또 들어봐야죠. 좀 들어봐야겠네요. 예. 자, 이상훈 박사의 뮤직 살로. 뮤직 살로 아니었나요? 마이봉이었습니다. 마이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